날이 저 양반이 어제까지 우리 집 머슴이었습니다. 주인 양반의 얼굴이 점점 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한양 장터를 누비던 그 양반이 바로 자기 집 머슴 복동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머슴은 어떻게 양반 행세를 하며 한양을 휘어잡았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수원 땅에 엄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99칸 기와집에 하인만 25명. 넓은 마당에는 100년 묵은 향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엄참판은 매일같이 족보를 꺼내 들고 혀를 찼습니다. 우리 엄씨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조선 팔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지. 그 집 머슴 중에 폭동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8. 키는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습니다. 헤어진 무명 바지 저고리를 걸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새가 달랐습니다. 저 머슴 양반집 자식 아니요? 그 장터에서 폭동이를 처음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폭동이는 엄참판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머슴이었고 할아버지도 머슴이었습니다. 대대로 엄참판 집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동이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서당 담벼락 밖에 서서 글 읽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양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은 머슴으로 태어난 게 아깝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폭동이는 머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참판의 구박을 받으며 일만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폭동이가 엄참판 집 사랑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참판의 오랜 친구 홍진사가 찾아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형, 요즘 한양 장터가 난리도 아니라오. 홍진사가 부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난리요? 엄참판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말솜씨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장터 사람들이 홀딱 넘어갔다지 뭐요. 비단 장사치한테서 비단을 외상으로 받아 팔고 떡 장수한테서 떡을 구워 팔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양반 행세를 하니 아무도 뭐라 못한다더구만. 엄참판이 혀를 찼습니다. 찌찌. 요즘 세상에 가짜 양반이 판을 치니. 홍진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형, 내가 보기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소. 무슨 말씀이요? 양반이란 게 뭐요? 촉보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양반이요? 아니면 사람들이 양반으로 대접해주면 양반이요? 엄참판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야 당연히 촉보가 있어야 양반이지요. 글쎄요. 홍진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양반이란 촉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것 같던데요. 담벼락 밖에서 빗자루를 잡은 채 멈춰 서 있던 폭동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엄참판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홍형도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행동이 양반을 만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폭동이는 조용히 빗자루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양반이란 촉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것. 엄참판은 수원 일대에서 알아주는 양반이었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관아에도 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품이 어찌나 고약한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엄참판 댁 머슴은 사흘을 못 버틴다. 실제로 엄참판은 머슴들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이놈들아, 밥 먹은 값을 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함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동이는 유독 심한 구박을 받았습니다. 저놈은 왜 저리 반듯하게 생겼어? 머슴 주제에 얼굴값을 하려 들어. 엄참판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폭동이는 그래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폭동이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걸음걸이, 말투, 부채 드는 법, 갓쓰는 모양새.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면 폭동이는 헛간에 혼자 들어가 연습했습니다. 경이 보기에 일을 어찌 생각하오? 엄참판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소인 황공하옵니다. 하인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하인들이 헛간 밖에서 듣다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폭동이 저놈 참판나리보다 더 양반 같다니까. 즉, 저 재주를 어디다 쓰누. 복동이에게는 또 한 가지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독학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서당 담벼락 밖에서 기둥냥으로 배운 글자를 모래바닥에 써가며 익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제법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동이 내 놈이 글을 안다고? 엄참판이 어느 날 알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머슴 놈이 글은 배워서 뭐 하려고. 건방진 놈. 폭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참판이 한양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폭동아, 내 짐을 들어라. 한양에 같이 가자. 폭동이는 처음으로 한양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양은 폭동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넘쳤고 비단과 도자기와 서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고 상인들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폭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폭동이는 한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양반 차림의 사내가 상인들을 상대로 능란하게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청산유수였고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상인들은 그 사내 앞에 굽신굽신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양반의 도포 안쪽 허름한 무명바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가짜 양반이었습니다. 폭동이는 그 사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한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엄참판이 폭동이를 불렀습니다. 폭동아, 내 도포 어디다 뒀냐? 날이 빨래를 해서 뒷마당에 널어두었습니다. 가져와라. 폭동이가 도포를 가져오자 엄참판이 입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제대로 빨았냐? 여기 얼룩이 졌잖아. 폭동이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룩은 없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보기엔 얼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내 놈 눈이 삐었냐 아니면 내 눈이 삐었냐? 엄참판이 도포를 폭동이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다시 빨아와. 오늘 안으로. 폭동이는 말없이 도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빨래터에 쪼그려 앉아 도포를 빠는데 옆에서 하인 막새가 말했습니다. 폭동아, 나는 다음 달에 그만둘 거야. 왜? 여기 있다가는 사람이 안 되겠어. 나리가 어제는 팝상이 맘에 안 든다고 팝상을 뒤집었어. 더는 못하겠다. 폭동이는 아무 말 없이 도포를 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안에서 엄참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포 내가 한양 갈 때 입으려고 맞춘 건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비단이야, 비단. 머슴 손으로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폭동이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빨래터 물속에 비쳐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 훤칠한 키. 그를 알고 양반 흉내를 낼 수 있는 재주.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폭동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폭동이는 막새를 찾아갔습니다. 막새야, 나랑 한양에 같이 가지 않을래? 막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양? 갑자기 왜? 폭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양반 행세해 볼 거야. 막새가 박장대소했습니다. 뭐? 야, 폭동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양반 행세를 해?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잡히지 않으면 되지. 이 사람이 진짜. 너 나리한테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폭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막새야, 나는 진짜로 할 거야. 나리 도포도 있어. 갓도 있어. 말투도 흉내 낼 수 있어. 한양에서 사흘만 양반 행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막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동아, 그러다 관아에 잡혀가면 곤장이야. 알아? 머슴이 양반 흉내를 내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왜? 내가 하인 역할을 해줘. 나는 양반 날이고 너는 내 하인이야. 그러면 더 그럴싸하잖아. 막새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죽기 싫어. 폭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폭동이는 혼자 헛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막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더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머슴으로 태어나 머슴으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동이가 막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막새야, 또 그 얘기야? 이번 한 번만이야.
딱 사흘만. 돈 벌면 반반 나눌게. 막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반반? 응. 사흘? 응. 막새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잡히면 너 혼자 잡힌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폭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 거사는 엄참판이 사흘간 전주에 볼 일이 생긴 틈을 타기로 했습니다. 엄참판이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동이는 엄참판의 방에 들어가 토포장을 열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곱게 개켜 있었습니다. 옆에는 갓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그리고 옥으로 만든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 폭동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막새가 문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폭동아, 진짜 가져가려고? 나리가 알면 우리 죽어. 폭동이는 도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막새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두 사람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폭동이는 걸으면서 도포를 입었습니다. 갓을 썼습니다. 부채를 들었습니다. 막새가 뒤에서 짐을 들고 따라가다가 앞에 걷는 폭동이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야, 왜? 너 진짜 양반 같다. 폭동이가 빙그레 웃으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 주막에서 폭동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쳤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폭동이와 막새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폭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픽 웃었습니다. 앉게. 폭동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양반이 아니구만. 폭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포는 비싸고 갓은 새 것인데 손은 일한 손이야. 발은 멋은 발이고. 폭동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을 고발하실 겁니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고발은 무슨. 나도 젊은 시절에 별별 짓을 다 해봤거든. 노인은 사실 한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온갖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한양 장터에서 뭘 하려고? 폭동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며 돈을 좀 벌어볼까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뭘 팔 생각이야? 아직 생각 중입니다.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알려주지. 한양 장터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뭔지 아나? 무엇입니까? 믿음이야. 폭동이가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을 사는 거야. 양반이 파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사는 거지. 그러니 양반 행세를 하려면 물건보다 먼저 믿음을 팔아야 해. 어떻게 믿음을 팝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당하면 돼.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돼.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거든. 폭동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믿음을 파는 것. 당당한 것. 노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 진짜 양반을 만나면 그날로 끝이야. 진짜는 가짜를 알아보거든. 폭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주막을 나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이면 해내겠구먼. 한양 장터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폭동이는 비단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갓을 꽂혀 쓴 뒤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막새가 짐을 들고 두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둘러보던 폭동이의 눈에 비단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폭동이가 천천히 당당하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채를 한번 펼쳤다 접으며 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비단 장수가 얼른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이 비단 전주산이요? 예, 나리. 전주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이옵니다. 폭동이가 손가락으로 비단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내가 전주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건 전주산이 아니구려. 비단 장수가 당황했습니다. 나 나리. 이건 분명히. 됐소. 내가 눈이 삐지는 않았소. 폭동이가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 나리. 잠깐만요.
비단 장수가 달려나왔습니다. 소인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한산모시와 전주 비단을 섞은 것이옵니다. 나리께서 눈이 밝으시어 폭동이가 돌아서서 비단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매기시오. 예, 나리.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폭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막새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이 비단을 반값에 샀다. 비단을 산 폭동이는 이번에는 서책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서책 장수가 냉큼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폭동이가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몇 페이지를 펼쳐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책 초판이요? 예, 나리. 초판이옵니다. 초판이면 여기 각인이 있어야 할 텐데. 서책 장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각인. 그게 채판이구려. 서책 장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폭동이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초판이라고 속이면 안 되지. 채판도 좋은 책이요. 제 값에 사겠소. 서책 장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공짜는 받지 않소. 제 값을 내겠소. 서책 장수가 고개를 여러 번 조아렸습니다. 나리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정직하시고. 폭동이가 돈을 내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파시오. 막새가 뒤에서 입을 해벌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폭동이가 떡 장수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떡은 오늘 만든 거요. 예, 나리. 오늘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폭동이가 떡 하나를 들어 살짝 눌렀습니다. 새벽에 만들었으면 이보다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떡 장수 안악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 나리. 소인이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구려. 고개를 집어 돈을 내밀었습니다. 떡 장수 안악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리 그냥 드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 소인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폭동이가 웃으며 돈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막새가 떡을 받아들고 폭동이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폭동아,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는 거야? 한양 올 때 공부 좀 했어. 공부? 언제? 날이 심부름 다닐 때. 눈이 있으면 다 보여. 그날 저녁 장터 주막에는 낮에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양반 나리가 오셨는데 비단 가게에서 가짜를 한 번에 알아보셨대. 서책 가게에서도 재판을 초판이라고 속이려는 걸 딱 잡아냈다더구만. 그러면서도 값은 제대로 다 내셨다고. 세상에 저런 양반도 있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폭동이가 장터에 나타나기가 무섭게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리 저희 가게도 한번 들러주십시오. 나리 소인의 물건 좀 봐주십시오. 폭동이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으며 하나씩 봐주었습니다. 그중 포목 장수가 폭동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나리 소인이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인이 한양 북촌 양반 마님께 포목을 납품하려 하는데 양반 나리 한 분이 소개서를 써주시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 소개서를 써주시면 소인이 사례를 하겠습니다. 폭동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촌 양반 마님이라면 소개서를 받은 뒤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를 드릴 수 있소? 은 5냥을 드리겠습니다. 폭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폭동이는 붓을 들어 소개서를 썼습니다. 필체는 반듯했습니다. 내용도 그럴싸했습니다. 포목 장수가 소개서를 받아들고 연신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소개서를 써준 것만 3건이었습니다. 사례비로 은 15냥이 들어왔습니다. 막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폭동아, 우리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폭동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흘 후엔 집에 가야 해. 왜? 더 있으면 더 벌 수 있잖아. 오래 있으면 들켜. 진짜 양반을 만나면 끝이야. 막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장터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 날을 만끽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리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나리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복동이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가마 앞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한성부 판윤 나리 행차시오. 한성부 판윤. 한양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관리였습니다. 가마가 복동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서 있는 양반은 누구요?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판윤 대감께서 성함을 여쭤보십니다. 복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수원 엄씨 문중에 엄복이라 하옵니다. 가마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판윤이 말했습니다. 수원 엄씨? 엄참판 대가 같은 문중이요? 그러옵니다. 그렇구나. 장터에서 보기 드문 양반이라 눈에 띄었소. 내일 아침 내 집에 와서 차나 한잔 하시겠소? 복동이가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대감. 가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복동이가 돌아서자 막새가 달려왔습니다. 야, 방금 뭐야? 판윤 대감이 너한테 내일 오라고 했어? 복동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자. 응? 오늘 집에 가자. 막새가 사정을 알아챘습니다. 아, 맞다. 판윤 대감 집에 가면 진짜 양반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들켜.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장터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치 돈도 벌었고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한양 남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와 막새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니 포졸 둘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양반 나리, 잠깐 멈추시오. 복동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그러시오? 포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리 장터 포목장수 천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나리께서 써주신 소개서가 가짜라고요. 복동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개서를 가지고 북촌 양반 마님 댁에 갔더니 마님이 엄씨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막새가 뒤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복동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포목 장수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소. 소인은 분명히 소개서를 써주었고 날이 일단 관하로 가셔야 합니다. 복동이가 거부하면 더 의심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관하로 끌려가는 길에 막새가 복동이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복동아, 어떡해. 이제 끝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관하에 도착했습니다. 관하 마당에서 복동이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엄참판이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전주에 볼일 보러 갔던 엄참판이 한양에 있었습니다. 엄참판이 복동이를 보는 순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복동이. 장터 상인이 엄참판을 만나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참판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내 도포를 훔쳐 입고 양반 행세를 했단 말이냐. 사또가 복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양반 행세를 했느냐? 복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놈이 도포를 훔쳤느냐?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엄참판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나리 소인은 도포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닥쳐라 이놈.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면 훔친 거지.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소개서를 써서 돈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은 15냥입니다. 그 돈은 어디 있느냐? 복동이가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사또가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이 돈주머니를 가져갔습니다.
내 놈이 양반 행세를 하며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요. 도포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다. 게다가 신분을 속이고 소개서를 쓴 것은 문서 위조다. 폭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선고했습니다. 곤장 30대에 처하고 엄참판에게 사죄하라. 포졸들이 복동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의 눈에 엄참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싸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폭동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막새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곤장을 맞고 더 혹독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장을 맞고 가나 한편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막새는 이미 풀려난 뒤였습니다. 엄참판이 막새는 폭동이에게 속아 따라온 것뿐이라고 해서였습니다. 폭동이는 혼자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머슴이 한양장터에서 사흘이나 양반 행세를 했다더라. 웃기는 놈이네. 가짜 양반. 찌찌. 폭동이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짜 양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주막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반이란 촉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홍진사의 말도. 양반이란 게 뭐요? 촉보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양반이요? 아니면 사람들이 양반으로 대접해주면 양반이요? 폭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사흘 동안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단 장수의 가짜를 알아보고 제값을 냈습니다. 서책 장수의 거짓을 짚어내고 정직하게 샀습니다. 떡 장수에게도 값을 제대로 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믿어준 것은 토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속에서를 쓸 때 폭동이는 진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시문중이라는 거짓 신분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판 것이 아니라 속임을 판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당하면 돼.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돼. 폭동이는 의심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번쩍 눈이 뜨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는 머슴이지만 당당하게. 폭동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또가 복동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엄참판도 와 있었습니다. 내 놈을 엄참판에게 넘기겠다. 엄참판이 원하는 대로 처분받아라. 엄참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놈을 데려가서 평생 제대로 부려먹겠습니다. 폭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해보아라. 복동이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도포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 엄시문중이라 속이고 속에서를 쓴 것,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을 받아야지. 그런데 날이 소인이 장터에서 사흘간 한 행동 중에 사기를 친 것은 속에서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단을 샀을 때도 제값을 냈습니다. 서책도 제값을 냈습니다. 떡도 제값을 냈습니다. 소인이 속인 것은 신분뿐이었고 돈으로는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날이 장터 상인들을 불러 물어봐 주십시오. 소인이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요. 엄참판이 소리쳤습니다. 사또 날이 이놈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머슴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한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엄참판을 제지했습니다. 포졸 장터 상인 며칠 불러오너라. 잠시 후 장터 상인들이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장수, 서책 장수, 떡 장수, 안악내, 포목 장수 천씨.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자가 너희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비단 장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날이 이분은 소인의 비단이 전주산이 아닌 것을 알아보시고도 반값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소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책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초판이라 속이려 했더니 딱 잡아내시고도 제값을 내셨습니다. 소인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떡 장수 안악내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소인에게 돈을 제대로 내셨습니다. 소인이 공짜로 드리겠다 해도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포목장수 천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신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소인도 이분이 엄시문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소개서를 받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소인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또가 팔짱을 끼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가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성부 판윤 대감 행차시오. 어제 장터에서 폭동이에게 말을 걸었던 판윤 대감이었습니다. 판윤이 가마에서 내려 관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내가 차 한잔 하자고 한 양반이 관아에 끌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소. 사또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대감 어인일로. 판윤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참판을 보았습니다. 이자가 그대 댁머슴이요? 엄참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옵니다, 대감. 판윤이 팔짱을 끼며 폭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장터에서 사흘 동안 양반 행세를 한 것이 사실이요? 그러옵니다. 왜 그랬소? 복동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번만이라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고 죽을 때까지 머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인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소인이 장터에서 한 행동이 양반의 행동이 아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의 말을 들으니 그대가 장터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구려. 소개서를 쓴 것은 잘못이나 그 외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하오. 엄참판이 나섰습니다. 대감 하지만 머슴이 신분을 속인 것은. 판윤이 엄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참판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예 대감. 장터에서 사흘 동안 상인들이 이자를 양반으로 대접한 것은 토포 때문이었겠소? 아니면 행동 때문이었겠소? 엄참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포는 그대 것이오. 하지만 행동은 이자의 것이오. 판윤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개서를 써서 받은 15냥은 포목 장수에게 돌려주시오. 도포와 갓은 엄참판에게 돌려주고 곤장은 이미 맞았으니 죄를 치렀소. 사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엄참판이 발을 굴렀습니다. 대감 이게 어찌된 처분이옵니까? 저 머슴 놈이. 판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참판 그대 댁 머슴이 장터에서 비단가게 사기를 잡아냈소. 서책가게 사기도 잡아냈소. 그대는 그 장터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소? 엄참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반은 촉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것이오. 내가 보기엔 이자가 그대보다 양반다운 구석이 있어.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엄참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판윤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그를 아오? 예 대감. 톡학으로 익혔습니다. 산술은? 조금 합니다. 판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관아에서 일꾼이 하나 필요하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그를 알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오. 하겠소?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참판이 소리쳤습니다. 대감, 저자는 소인의 머슴입니다. 함부로. 판윤이 엄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참판 그대가 저자를 이 자리에서 풀어주면 어떻겠소? 내가 그대에게 살해를 하겠소. 엄참판이 버럭 소리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윤 대감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복동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황공하옵니다. 판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일어나게. 무릎 꿇는 건 진짜 양반이 할 일이 아니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단 장수가 손을 쳤습니다. 잘됐다. 서책 장수도 웃었습니다. 떡 장수 안악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참판은 이를 갈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성부 관아 한편에 작은 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방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장터 상인들, 억울한 백성들, 그를 모르는 사람들.
방 안에는 폭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슴 폭동이가 아니었습니다. 판윤 대감 관하의 서기 폭동이었습니다. 헤어진 무명 바지 저고리 대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일한 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리. 이 문서 좀 봐주십시오. 상인이 조심스럽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폭동이가 문서를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글자 하나가 잘못됐소. 이대로 관아에 내면 퇴짜 맞소. 아이고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폭동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배운 사람이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아시오? 전에 양반 행세를 했다가 관아에 끌려온 머슴이래. 머슴이었는데 지금은 서기가 됐다고? 당당하게 살아서 그렇게 됐다더구만.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관아마당 향나무 아래에 판윤 대감이 차를 마시며 폭동이를 불렀습니다. 폭동이. 예 대감. 자네 아직도 양반 되고 싶소? 폭동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소인은 그냥 폭동이로 살겠습니다. 판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양반이요. 양반이란 촉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갓을 쓴다고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양반의 행동이었습니다. 폭동이는 가짜 양반이었지만 그 행동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